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어요.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주 도윤이 도시락을 싸서 유치원에 데려갔죠.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.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세상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. 도윤이는 6살이에요. 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죠. 그래서 손주는 늘 제 품에서 컸어요. 매일 아침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후엔 데리고 와서 간식 챙겨주고 놀이터 가는 게 일상이었죠.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. 할머니 초코 우유 사주세요. 그래, 우리 도윤이 좋아하는 초코우유.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가려는데 잠깐 전화가 왔어요. 아들 전화였죠. 엄마, 냉장고에 반찬 좀 챙겨놔줘요. 오늘 늦을 것 같아요. 그 몇 초 사이였어요.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니 도윤이가 없었어요. 처음엔 근처에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. 도윤아, 할머니 여기 있어.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. 입술이 말라가기 시작했어요. 김도윤, 장난치지 말고 나와 빨리. 마트, 주차장, 화장실 어디에도 없었죠. 손에 쥐고 있던 초코우유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.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키는 이만하고 가방을 들었어요.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붙잡고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못 봤대요. 그때 지나가던 청년이 경찰을 불러줬어요. 곧 경찰이 와서 저를 안심시키며 같이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. 같이 CCTV를 확인했어요. 화면 속엔 낯선 여자가 도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. 도윤이는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 아이인데 그 여자는 도윤이의 이름을 부르며 자연스럽게 데려갔어요. 그 여자 익숙했어요.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죠. 근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났어요. 경찰은 가족을 포함해 모든 주변인을 조사했어요. 며느리는 병원 근무 중이었고 아들은 회사 회의 중이었어요. 저는 온 몸에 힘이 빠져서 하루 종일 경찰서에서 울기만 했죠. 몇 시간 후 며느리가 경찰서로 달려왔어요. 어머니, 도윤이는요? CCTV에 나온 여자는요? 그런데 그때 며느리의 얼굴을 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. 그 이유는 그 CCTV 속 여자가 며느리와 똑 닮은 며느리의 여동생 같았어요. 그 애는 평소에도 우리 집에 자주 며느리를 보러 놀러 왔어요. 하지만 늘 무표정했고 도윤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항상 묘했어요. 언니는 애 낳고도 일을 계속해? 안 힘들어? 참 신기하다. 이상하게 그 말이 떠올랐어요. 경찰이 며느리의 동생을 불러 조사했죠. 경찰서에 들어선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담담한 얼굴 표정이었어요. 그 애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.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곧 그녀의 차 트렁크에서 도윤이의 가방이 발견됐어요. 그리고 결국 본인이라고 자백했죠.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왜 그랬는지 물어봤습니다. 그래도 묵묵부답인 그녀. 결국 경찰서와 연계된 심리상담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잠시 저희 둘만 있게 해주실래요? 상담가가 차분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. 언니랑 저는 1살 차이 연년생이에요. 사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늘 똑똑하고 예쁘고 친구도 많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에 비해서 저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없어서 늘 혼자였죠. 부모님은 항상 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. 학교에서도 저는 항상 언니의 동생이었고 비교의 대상이었죠. 말씀은 없으셨어도 부모님도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빛으로 공기로 다 알 수 있었죠. 똑똑했던 언니는 번듯한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취업했고 곧 결혼도 했어요. 탄탄대로였죠. 저는 전문대 겨우 졸업해서 취직도 계속 안 되고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았죠.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도윤이까지 나오고 우리 집은 그때부터 더욱 언니 가정 얘기뿐이었어요. 우리 엄마 아빠도 모두 언니 얘기, 도윤이 얘기. 그 뒤에 나를 보는 한심한 눈빛. 나는 늘 짐 같은 사람이었어요. 저는 저를 작게 만드는 언니가 너무 미웠어요.
그리고 언니도 나를 묘하게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. 그 아이만 사라지면 언니도 가정도, 그리고 언니만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도 모두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드디어 며느리와 며느리 동생과의 대면. 너 왜 그랬어? 도대체 네가 왜?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. 언니는 항상 나를 무시했잖아. 언니가 솔직히 나를 단 한 번이라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 있었어? 뭐라고? 내가 너를 왜? 그리고 그게 네가 도윤이한테 한 짓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?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. 지켜보던 심리 상담가가 둘을 중재했습니다. 지금 동생분은 많이 아프신 상태예요. 도윤이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발견됐어요. 카페에서 초코 우유를 마시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며느리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. 그 사건이 끝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. 며느리는 동생과 완전히 연을 끊었고 본가에서 멀리 이사도 갔습니다. 그리고 며느리 동생은 심리 상담가와 계속 치료받고 있다고 하더군요. 물론 며느리도 큰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계속 해야 했습니다. 도윤이는 초등학생이 됐고 여전히 저를 할미라 부르며 잘 자라고 있어요. 하지만 전 아직도 유리문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혀요. 그날의 CCTV 화면이 떠오르거든요. 뉴스에서 아동 유괴 얘기만 나와도 저는 이성을 잃을 것만 같이 분노가 치솟아 오르죠. 며느리는 말합니다.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이 올 줄은 몰랐어요.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을까요? 며느리와 동생을 차별했던 사돈? 아니면 너무 잘났던 며느리 존재 자체였을까? 며느리 동생에게 연민도 느껴집니다.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. 옆에서 자고 있는 손주 손을 조용히 꼭 잡아줍니다. 나는 너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.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.